네, 3인조행 지난번까지 보셨는데 마무리 부분이 좀 필요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에 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계곡지 낚시에서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나오고 또 꼭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두메지 다녀오시라고 얘기 막 하고 있는데 산청아재님 좌대 다리가 떴어요 지금. 여기가 비가 계속 오고 이러면서 지반이 약해져 가지고 좌대가 한쪽으로 이렇게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리 잡는다고 쿵쾅쿵쾅 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저수지는 정말 극도로 예민해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좋은 공부가 됐죠. 오전에는 좀 어려웠지만 점심을 먹고부터는 조항이 활성도가 확 살아나면서 제법 잡았어요. 근데 이제 약간의 소음 또 시간의 흐름 이런 것 때문에 활성이 바뀌어요. 우리가 뭐 쉽게 활성이 바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계곡지에서 활성이 바뀐다라는 표현은 고기가 들락날락거리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낚시는 집어를 시키고 목적 수심층 탄화죠. 탄화를 좁히고 먹이 경쟁을 시킬수록 낚시가 쉬워지거든요. 어떤 터치든지 이제 먹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고기가 예상한 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이 결국 그 터치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두들기면 터치 신경 안 쓰고 목내리만 시켜주면 먹지만 고기가 많이 안 들어오면 결국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터치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상황은 지난번 영상에서 보신 정도의 입질 표현들이 안 나와요. 그 말은 이제부터 사람이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반응이 좋게 나오는 구간이 어딘지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깊은 목내림 시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되돌림은 천천히 일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구사하기가 어려운 게 깊은 목내림을 시켜놓고 나면 되돌림이 천천히 나오게 하면 헛방이 나요. 또 힘이 크게 남아버리니까. 훨씬 안 아파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절해야 돼요. 목내림이 완성되고 한 10초 정도부터 야금야금 올라올 수 있도록. 근데 좀 더 치대면 그렇게 되긴 돼요. 문제는 그렇게 치대면 목내림 중에 반응이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시행착오를 해서 나중에 답을 찾는데 당일은 고생을 좀 합니다. 오후에 그래도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더 했는데도 시원하게 답을 못 찾고 고전하는 상황이었어요. 일단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목내림을 충분히 시켜야 돼요. 근데 급하게가 아니고 지금 같은 속도의 목내림이 딱 좋아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눈금까지 내려가고 되돌림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목내림이 부족하죠. 목내림이 왜 부족하냐 하면 내려가는 중에 건드림을 만들면서 목내림을 시키려니까 목내림이 부족한 거예요. 활성이 더 좋으면 조금 더 만져서 넣어도 내려가는 중에 건드려요. 그런데 활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금만 더 만지면 내려가는 중에 안 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열어주다 보면 목내림이 저렇게 두세 능금이 부족한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맞추려 하면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해법은 있긴 해요. 근데 나중에 그거는 알려드릴게요. 이건 고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음. 와. 어마어마하죠. 아니, 감자니까. 잉어 아니고 붕어 사자면 정말 좋겠다. 잉어입니다, 잉어. 깊은 수심에서 풀림이 있는 밥을 넣어주니까 잉어가 먹고 달려버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사이즈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45 넘겠는데. 제가 잉어를 자주 거니까 이제 옆에서 사이즈 추측도 하고. 저 움직이는 거 봐. 절대 고기 당기면 안 됩니다. 버텨만 줘야지. 기대가 좀 질기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도 풀림이 있으면 먹고 풀림이 없으면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요. 나는 봤거든. 근데 목내림을 시키겠다고 좀 더 만지면 아마 목내림 구간이 그냥 내려가 버리고 50 넘게. 덜 만지면 중간에 털리고 이거 맞아. 목줄은 짧게 쓰면 안 되고. 시간에 날리는데. 그래서 고기를 잡아낸다고 해서 결코 쉬운 낚시는 아니에요. 쉬운 낚시는요, 그냥 목내림 시켜주면 먹어요, 알아서. 1호에 영사인데 너무하나 너 진짜. 터지고. 터져도 됩니다, 잉어는. 얼굴도 안 보여주냐 어떡해. 이 저수지는 잉어 정말 많아요. 제가 하루 출조해서 기본적으로 45 정도 되는 잉어를 몇 수씩 걸거든요. 뺄 수도 없거든. 다음에는 아예 그 어분을 넣고 속꼬치리를 해봅니다. 제가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사자 아니에요. 이거 봐요 사이즈. 이게 사자인가. 최소 55다. 55는 조금 과장이고 50 정도? 그러니까. 제 뜰채가 35거든요. 이거 쳐박으면 안 되는데. 저럴 때 내리 꽂아버리고 제가 당기면 초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공기를 확실히 먹이고 꺼내야 돼요. 예. 그리고 뜰채를 댈 때는 뜰채를 미리 물속에다 잠궈 놓고 고기를 그리로 불러들여야지 고기 앞으로 뜰채를 들이밀면 얘들이 달려갑니다. 부탁할라 했는데. 저러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담아 넣어야 돼요. 많이 잡아보신 분들은 랜딩하는 방법을 아는데 갑니다. 저런 고기들을 많이 안 잡아보신 분들은 그렇게 해요. 야야야,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리고 옆 사람의 도움을 청해도 됩니다. 잉어는 괜히 대를 상하게 하지 마시고. 뜰채 보면 또 가잖아요. 저기서도 뜰채를 들이밀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달려가거든요. 애가 완전 힘이 빠져서 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가까운 거리 같지만 다시 또 나가죠. 달려버려. 줄을 끊고 싶다 진짜. 산청아재님이 옆에서 와. 해준 거예요. 옆에 붙어서 가만히 가. 대부러지네, 대부러지. 오지 마라, 이제. 내 얼굴 똑똑히 기억하고, 이제. 머리 한 대 때려주라, 그러니까. 애 불쌍하게. 와, 이거, 잠깐, 기 얼마나 될까? 은 가뿐하게 없고 45 네, 45 지난번에 잡은 거 더 큰데. 요즘은 더 큰 거 잡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내 대신 때려줬어. 때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애가 힘 빠져가지고 눕는다. 야, 1일 1잉어씩 하네 내가. 네, 저 때는 1일 1잉어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1일 5잉어 정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잉어든 뭐든 너무 상관없습니다. 이쁘게 나오길래 크다. 고기마다 조금씩 터치의 그렇지. 구별이 있기는 한데 아, 기본적으로 하나 다 목내임 중에 건드림을 살려놓는 게 최우선이에요. 헛방이 나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건드림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헛방이 충분히 나도록 만들고 그러다 보면 고기가 달려요. 거기서부터 조정해 들어가는 거지. 건드림도 못 내고 헛방도 못 내면서 고기를 잡겠다고 하는 건 떡밥 사이즈 얼마나? 예,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계곡지이고 물이 굉장히 맑다 보니까 저렇게 뭐든 한 마리가 그 정도 해가지고 이제 휘적거려 놓으면 건드림 고기가 또 나오면 빠집니다, 그냥 뒤로. 저 되돌림 두 눈금 넘어가면 회수하시고 반복해가지고 일단은 고기를 붙들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 목내림 속도가 빠르죠, 있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전에는 저런 정도의 터치를 넣으면 저게 천천히 내려갔는데 지금은 더 빠르게 내려가죠. 고기들이 덜 건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풀림을 더 여유 있게 해줘야죠. 풀림이 좋도록. 다르게 하네. 지금은 풀림이 좋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는 이 풀림이 맞았는데 고기가 빠지니까 이 풀림이 과한 거죠. 네. 그냥 바늘 위에다 얹어 놓는 스타일이에요. 밥 달 때. 줄에다가 밥을 달고 이렇게 달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얹혀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풀림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조정을 하려면 또 가루를 넣고 수분을 초과하고 이러면 어떻게든 조금 살린 듯 해도 또 점도가 늘어나니까 밥 달기로 우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밥을 걸쳐 달고 야, 잉어 한 마리가 타격을 좀 줬나? 귀만 살짝 눌러주고 바로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떡밥 상태 그대로 들어간 거죠. 그래도 과하죠. 고기가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기가 잘 모여 있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곳은 금방금방 고기가 붙죠. 근데 이런 계곡지는 한 마리를 걸면 10마리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랑 반응이 다르죠. 그러니까 한 번 반응을 겨우 만들어 가지고 살려놓고 고기 한 마리 걸고 나면 그 다음에는 고기가 좀 나갔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불러 모아야 돼요. 물론 활성이 폭발적일 때는 연타도 나와요. 그렇지만 계곡지에서 그런 활성을 매주 만날 수는 없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으니까 그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낚싯대는 16척 강파 골드 국산대, 굉장히 강하고 질긴 대입니다. 네, 잉어들 상대하기 좋죠. 목내림 속도가 빠른데 그 순간에 저기서 딱 걸리네요. 다시 더 내려가줘야 입질이 나와요. 저기서는. 저기서 못 내려가면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낚시는 눈금 싸움이에요. 눈금 싸움. 얼마만큼 내릴 수 있느냐, 내릴 때 얼마만큼 입질 나오죠. 어필할 수 있느냐. 저기서 밥이 유지가 돼서 고기가 달리는 거예요. 되돌림을 보고 먹네 이제. 조금 전과 다르죠. 아까 그 활성 좋을 때는 목내림 중에 쿡 하지만 지금은 한참 기다렸다가 먹죠. 이런 애들이 고기가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잡기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보세요. 네, 고기는 30 정도 되는 사이즈였어요.
개곡지는 고기를 이렇게 잡는 게 야, 입질 패턴이 순식간에 그렇게 바뀌나? 하루 종일 계속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 내가 오화세가 안 돼가지고 수분을 더 주고 되돌림을 봤거든요. 한 농금을 찍네. 저 찌톱이 뭐 두꺼운 찌톱도 아닌데. 고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모였다 빠졌다 하는 그거에 따라서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떡밥 상태가 달라지니까 입질 패턴이 바뀌는 거죠. 한 방향으로 막 오아세로 촥촥촥 먹어줄 때가 있다가 어느 자꾸 하니까 적응이 순간부터 좀 되네. 그게 반응이 약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되돌림 시작하면서도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나오죠, 입질. 근데 한 방향만 고집하고 있으면 지금은 내려갈 때는 그냥 내려가죠. 오랜만에 되돌림 입질 공략한다. 일단 자리를 잡아놓고 되돌아오다가 입질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마리 잡았네. 이렇게 시시때때로 상황이 바뀌어버릴 때는 극단적인 기법만 고집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럴 때는 올라운드 역지를 쓰는 게 좋아요. 들고 있어요, 들고. 두메지 고기인 줄 알아요? 와, 까만 마디를 찍는다, 이거. 그래야 목 내린 구간 중에도 공략하고 되돌림 중에도 공략하죠. 만약에 여기서 08mm 솔리드 지금- 탑 같은 걸 썼다 그러면 그렇죠. 손톱, 되돌림 보기 새끼 손톱 어렵죠. 정도 남았을 때. 지금도 깜빡깜빡거려요. 이거는 입질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제 떡밥에 막바지까지 심이 남아있다는 말이거든요. 심이 안 남아있으면 이 입질이 안 나오는 거고. 이럴 때는 이제 밥 달기에 오지게 신경 써요. 그래서 제가 바늘비에 자꾸 얹는 거예요, 밥을. 밥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바늘 품에다가 그 얹어서 정도예요. 근데 몸매가 최대한 유지를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어차피 뭐 막 잡아내는 상황은 아니고 한 마리라도 더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다시 만들었네. 떡밥에 경시 변화가 일어나서 생기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막 동동거리네. 난리 났네.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는 아주 차분하게 지금 입질하거든. 그래서 내가 요놈들이 사이즈가 더 좋겠다. 집어는 아마 노님한테로 더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고기는 확실하게 들어와 있는데 공격적으로 막 덤비면서 먹어주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입질이 되돌림 중에 입질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기다리면 고기가 더 빠지는 거야. 네, 그 되돌림을 보는 낚시라고 해서 하염없이 되돌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꼼짝도 안 했지가? 되돌림 두 눈금, 잡았네. 세 눈금에서는 털어야 돼요. 노님은 잡았어요. 네, 계속 잡아내요. 노님은 어떤 식으로든 답을 찾고 또 찾고 해서 되돌림 두 눈금, 세 눈금에서는 털어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정도 올라온 위치에서는 이미 밥이 다 풀리고 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볼 이유가 없어요. 활성이 좋을 때는 뭐 더 빨리 그래, 토는 건 보지만 탔지. 활성이 떨어져도 두 눈금, 세 눈금 가는 구간이면 이미 밥은 없다고 보고 이제 회수를 나도 해줘야 돼. 전기낚시 스타일 좀 비슷하게 고기가 떡밥을 먹어. 포포가 안 그쵸. 예. 이건 고기가 있는 가속이에요. 근데 좀 더 잠기죠, 아까보다. 풀림이 조금 더 부족해요. 그 여기서 풀림을 살리면 좋은데 그러면 또 휘둘리잖아요. 그렇게 이러면 또 다른 부분들을 입질. 지금 이제 조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되돌림이 시작되면서 나오는 입질. 봤죠? 지금 이게 패턴이거든. 나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맞추는데. 모두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아니 이러면 자기가 구사하는 떡밥의 상태에 따라서 나오는
입질 패턴이 주효한 게 있잖아요. 네. 위에서 목줄이 말려. 지금 제 밥에 풀림 상태는 저게 맞는 거예요. 목줄 똑. 그러면 저 구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고, 또 다른 구간에서 반응이 좋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구간을 찾아내서 그걸 확실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게 한 마리라도 더 잡는 방법이죠. 떡밥은 최대한 부드럽게 던져서 착수 시에 충격이 없도록 하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다. 여기는 저러면 일단 겁부터 나요. 무거운데요? 아니야, 이거. 아니다. 이거 뻘치기. 몸걸림. 이거네. 베스 아니지? 그래서 여기 그렇지. 뜰채 신공. 급해가지고. 아직은 뜰채를 잡고 잉어였으면 그냥 물속을 뜰채 째려 갔는데. 고기 계속 걷어냈더니 뜰채가. 아이고, 붕어 살 많이 쪘네. 손맛 사자네. 이야. 째는 게 아무리 몽골림이라고 해도 아니, 요게 그런데, 요게? 그러니까요. 이 저수지 애들은 째는 건 이미 째는 거였는데 막 몸통이 호리호리한데 이렇게 그러니까 고기를 이런 만져보면 식이면 우리가 왜 납작하지 않고 사진 둥글어요. 애들 있죠? 그래서 고기가 그런 안 애들 커도 있단 말이에요. 뜰채를 이렇게 들면 어, 뜰채 얘네가 이 있어야 대가 훌렁훌렁 거릴 눈이 정도로 보이겠는데? 중량은 좀 나가요. 사이즈에 비해서. 여기 무슨 환경이 이런지 몰라도 머리통이 큰 애들이 아니고 몸통이 빵빵한 애들이 내가 좀 있어요. 잠깐 호흡 가다듬고 카메라 정비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한 번 더 체크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고기들한테 어필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답을 좀 찾아보려고. 부드럽게 하면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부드럽게 하면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산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게 하고 그러면서도 목내림이 되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고기가 멈춰 세워주는 거예요. 저거는 못 내려가게. 그러다가 내려갈 때 순간순간 빨라지죠. 저런 것들이 고기가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예요. 일정하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불규칙하게 내려가죠. 고기들이 밑에서 수류를 일으키면서 목내림을 시키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입질도 나오고. 그러니까 찌는 입질을 보는 도구가 아닙니다. 찌는 물속의 상황을 읽는 도구인데 낚시를 잘못 이해하면 입질을 보는 도구로만 생각해요. 그러면 이 낚시는 절대 발전을 못합니다. 네, 정성을 다해서 투척하고 찌를 멀지 않은 자리에 놔주고 찌가 서면 그때부터는 눈을 떼지 말아야 돼요. 출발할 때 중요해요. 가속이 붙죠?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가죠? 저거는 붕어예요. 저런 가속은 잡어는 저런 속도를 못 내요. 지금 보시면 망둥이 올라왔죠? 그러면 위에 움직임도 망둥이인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망둥이 올라온 이유는 먹이가 바닥에 가가지고 붕어들이 흡입하는
기미를 안 보이니까 그때 무는 거예요. 얘는 땅바닥에 붙어 있다 올라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망둥이 올라오면 위에서 움직임도 이런 장고기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헷갈리면 안 돼요. 항상 찌가 내려갈 때 목내림이 가속과 감속이 불규칙하게 일어나면서 특별히 이렇게 빨라지는 경우, 그건 작은 고기가 낼 수 있는 움직임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잘 봐야 돼요. 지금도 속도가 빨라지죠. 예, 저런 거. 이게 큰 고기가 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고기는, 잡어들은 살치도 저거 못해요.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거는 확실하게 구별할 줄 알면 좋겠어요. 되돌림 두 눈금 정도에서 입질이 나오면 제일 좋겠죠. 찍었어요. 한번 짧게지만 유지가 돼 있으면 입질이 또 나오고, 유지가 안 돼 있으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냥 밥달기가 마무리가 잘 됐나 안 됐냐의 차이죠. 여기서부터는. 풀리려면 지금 다 풀렸어야 돼요. 확 올라가 가지고. 아직도 잔분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저러면. 제가 회수를 안 하는 이유는 깔짝깔짝 거리는 부분들이 보여서 회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까지 봐도 근데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템포가 늘어져요. 자, 지금 두 번 목내림 못 시켰죠. 그러면 다음에는 목내림을 시켜내야 돼요. 사이즈를 키우든지 압력을 더 주든지. 사이즈를 키울 때는 내가 집어를 더 해도 되겠다 싶으면 사이즈를 키우는 거고, 풀림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사이즈를 키우는 수밖에 없죠. 목내림 시키려면. 하나가 살짝 그러나 위에 있다 내려왔다. 소란스럽네 이러면 더 만져서 넣거나 하겠죠. 더 무겁게 넣거나. 까다롭고. 이게 고기들이 들고 빠지는 게 일정하지가 않고 게릴라처럼 이렇게 들락날락거려요. 두 번 목내림 못 시키고 털렸어요. 이게 반복될수록 고기들은 자꾸 상층부로 올라가면서 우아저리가 됩니다. 지금처럼 내려줘야 돼. 꾸역꾸역 이렇게 더 이렇게 유지가 되니까 지금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도 유지가 되면 다시 또 자리를 잡아요. 이번에 샌질도 늦은 거지만 투척이 목내림을 나가니까 일줄이 조금 더 낮게 시켰는데 아직도 부족해요. 샌질이 늦게 들어가. 더 시켜야 돼. 펑크 멀리 던져야 돼. 그렇다고 해서 톱이 막 잠기게 목내림 시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시켜야 돼. 조금 더. 열줄이 얼마 안뛴것 같아서 신경 안 썼더니 햇빵이네. 밥을 지금 단 거보다 약간 더 뚱뚱하게 달아야 돼요. 옆구리가 빵빵하게. 가속이 붙죠. 아까보다. 여기서 지금 걸리죠. 새 눈금에서. 저 구간에서 내려가줘야 입질이 나와요. 근데 지금 이 구간에서 더 못 내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밥달기로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목내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는 순식간에 막 침몰하던 찌가 지금 갑자기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 좋은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내림 시키면 입질을 볼 수 있거든.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많이 막 돌처럼 치대서 내린 건 의미가 없고, 지금의 터치에서 목내림을 시켜내야 돼요. 밥달기를 극복을 해가지고.
그리고 떨구어 넣기를 더 정교하게 해야 되고. 먹다고 이렇게 하면 털린다니까 지금 갑자기. 아, 이번에는 몽내림이 충분히 될 만큼인 것 같아. 아저 너 아, 산책 여기서 털려버리네. 무조건 해소해야 돼. 예. 제가 옆에 지도 봐가면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찌만 보면 어떤 상태인지 다 알거든요. 하기 심하죠. 이렇게 좀 내려가줘야 돼요. 아 예전에 21척도 목적 펴서 잘 날렸는데 마지막 한 농금 들어갈 때 싹 자리를 잡으면서 들어가면 적게 날라가. 이 경우에는 되돌림 방 한번 찍었어요. 한번. 근데 이번에는 풀림이 그러니까 되돌아오는 게 너무 빨랐어요. 맞추기 어렵죠. 이럴 때의 해법이 있다는 걸 나중에는 고민을 통해서 풀었는데 그건 당일날 제대로 못 풀었어요. 누가 이렇게 답을 알려주면 쉽겠죠. 아, 당연히 그렇지 이런데 현장에서 막상 그걸 생각해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럴 때는. 한번 쿡 했어요. 근데 강하게 한 건 아니에요. 이쯤에서 한 번 더 나와줘야 제대로 일 텐데요. 밥이 싹 풀어지면서 올라오다가 푹 찍어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마지막 부분에 심 남김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입질로 이어지지 않는 거 보면 이런 상황을 고전해봐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적응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저러면 아 고기 빠졌다 이러고 끝내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고기 있어요. 지금 못 잡을 뿐이지 고기가 빠진 게 아닙니다. 다시 정성을 다해서 투척하고, 지금 이 정도면 활성이 좋으면 이 정도 구간에서 입질이 탁 나와요 보통. 근데 지금 이 활성은 이 정도 구간에서 입질이 안 나오죠. 기다리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이거는 회수하는 게 맞아요. 지금 이 제일 쉬운 방법은 떡밥의 비중을 살짝 늘려주는 겁니다. 오감척이 이럴 때 손물을 치고, 기존의 떡밥에 손물을 쳐서 수분을 늘린 다음에
오감척 가루를 살짝 뿌려주면 점도와 비중이 살아나면서도 입자감이 그대로 유지가 그래? 됩니다. 목줄이 기니까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낚시를 할 수 있거든요. 당기다가 네. 목통이 살짝 보이니까 전날은 그 정도까지 생각 못했어요. 목줄이 들어오고 이걸로 그냥 해결보고 싶었던 거죠. 소리가 왜 이렇게 아 이상 위층에서 던지지? 진짜 어떻게 네, 저러다가 배터리가 나갔어요. 계곡지에서 떡밥의 터치를 맞추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활성이 좋을 때야 목내림만 시켜주면 해결이 되지만 털어야 돼. 고기가 빠지기 시작할 때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계곡지 물고기들은 회유로를 따라서 끄셔야 될것 같아요. 일시에 들어왔다가 그죠? 또 저- 빠지기도 저는 빨리 하고 꺼놔버려요. 아니면 들락달락거리기도 해요. 고기가 들어오면 활성이 순간 좋아졌다가 고기가 조금 빠지면 다시 활성이 까다로워졌다가 이렇게 해서 흐름이 계속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잡았는데 계속 이걸로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선은 기본적인 낚시 메커니즘을 잘 유지하고 입질 나왔어요. 천천히 목내림을 시키고 천천히 되돌림을 시키고 하는 것부터 하면 되고요. 고기가 모이면 목내림이 어려워지면 어떤 식으로 하면 목내림을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막 치대서 시키는 방법은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비중이 더 이게 있도록 노지에서 해주거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점도 계열을 목줄기는 더 아닌데 넣어주거나 이제 약간의 점도를 오래 더 주거나 볼게 이 정도는 수심은 가능하죠. 깊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관리형 저수지 목줄 쓰듯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곡지는 뭐 오늘 많이 더 잡았다고 누리겠어요. 해도 다음에 출조해 보면 상황이 달라져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절대 쉽고 만만한 데가 그럴 아니죠. 수도 있... 지금 같은 목내림 속도가 참 좋거든요. 나도 들어왔어 거기. 근데 활성이 좋은 건 아니에요. 활성 좋으면 저거보다는 더 강하게 드리블을 해요. 근데 지금은 드리블을 하지 않죠.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고기들이. 입질로 이어지. 이거 뭐 정말 어려운 낚시예요. 그래도 계곡지는 재밌어요. 찌가 움직이는 것만 봐도 막 설렐 정도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항상 찌가 딱 서면 그거는 자리를 잡고 그때 스타트 하는 걸 솔직히 보세요. 말해서 밥을 엄청 줘가지고 걔들 먹고도 남을 만큼을 주는 수밖에는 멈췄죠? 멈칫멈칫하죠? 그러면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는 저기서 더 내려가야 돼. 한 번 더 내려가야 돼. 빨간 눈금을 통과해야 입질로 이어질 수 있는데 유지 부족. 집어라는 게 필요 없고 일단 바퀴는 한 두 번 세 번 입질이 나와도 이러면 헛방 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제가 기존의 떡밥만 가지고 목내림을 더 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가 되니까 집중력이 떨어져서 여기다가 조정용 떡밥을 더 넣을까? 라고 생각은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웬만한 조정용 떡밥 넣는다고 목내림 폭이 좋아지진 않거든요. 이때는 오감척을 손물을 일단 치고 수분이 약간 많다 싶은 상태에서 오감척을 살살 뿌려가지고 조정하면 순간적으로 점도가 늘어나면서 입자는 그대로 있는 정도가 돼요. 목내림이 안 될 때 가속 붙죠. 나는 그냥 목내림 꾹꾹 눌러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고기한테 시달렸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형태. 입질했어요, 방금. 또 입질. 이게 답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목내림을 더 시켜야 되는 거죠. 긴척으로 구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좋은 곳에 가능하면 15척 내외 그 이내의 낚시대로 하는 게 좋죠. 이게 배수 상황이나 만수나 뭐 갈수나 따라서 척수의 제한을 받을 텐데 그죠? 계곡지는 그렇죠. 분명히 그냥 덥석덥석 물어주지는 않을 테고 지금은 만수라서 사실은 조건이 좋은 편이라고 봐요. 목내림 부족. 필요한 만큼의 압력과 크기로 목내림을 이루어내는 그런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터치의 밥을 가지고 같은 크기의 밥을 넣는데 옆 사람보다 내 밥이 유지가 더 좋을 정도. 그렇죠. 그러면 내가 똑같은 사이즈의 밥으로 유지를 시켜도 풀림 더 좋은 떡밥을 넣을 수 있을 만큼이 되죠. 그럼 나는 집어에서 이기는 거예요. 지금 치어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래. 예, 계속 지금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하죠. 그러면 옆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조금 시야가 넓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은 치어들 꾸역꾸역 내려가 주죠. 이건 입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강하면 그냥 챔질해도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약간 부족한. 작은 애들인데 저건. 아까보다 수류는 적게 나와요. 아니면 목줄이 덜 펴져서 나오는 건가? 이렇게 하면 또 회수를 하고 떡밥 두세 번 남았으니까 그걸 안에서 지금 같은 입질 나오면 뭔지는 확인할 수 있겠네. 고기를 한 마리 더 잡겠다가 아니고 근사치의 답을 찾아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낚시를 해요. 그러다 보면 고기도 나오니까. 좋죠. 좌대도 놓을 수 있고. 두 번 넣을 수 있다. 두 번 안에 해결. 한번 밀어 올렸다가 따박따박 내려가네요. 지금은 저렴의 유지가 약간 부족해요. 더 못 내려가고 올라와 버리죠. 풀리지도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떡밥의 무게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목회 맞죠? 조를 때는 척을 살짝 뿌려서 써보세요. 많이 만지지 말고. 그러면 저기서 목내림 폭만 늘어나요. 떡밥 안 키우고. 근데 채비가 휘둘려 지금 계속. 그러니까 잔챙이들이 나도 지금 계속 생기고 있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뭐가 들어와서. 잔챙이들도 있어요. 여기
저는 다음에 더 짧은 척수로 뭐 잡아갖고 잔챙이이거나 꽂히는 건 잉어이거나를 한번 공략해 보려고 그래요. 일단 척수를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는데 고기를 못 잡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저수지는 척수를 줄일수록 조과는 떨어져요. 확 식히면 되지 목내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과하면 소용없어요. 지금 이것도 과하잖아요. 물속에 있으면서 입질 나왔으면 다 놓친 거예요. 입질로 이어지잖아. 네, 입질로 안 나와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풀림이 고기들이 원하는 정도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흥미 유발이 안 된 거예요. 낚시가 어렵습니다. 용케 맞출 수는 있어도 매번 맞추고 답을 찾아 들어가는 일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낚시는 깊이 있게 되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정성을 다해서 보고. 그냥 승부를 안 봐 그래. 뭐야 이거? 고기가 보여주는 가속이 없죠. 아까 같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고기가 있는데 가까이 있지 않고 조금 물러서 있으면서 그 연막처럼 나오는 잡분들만 먹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죠. 다음엔 도로로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거 안 먹고 그런 거 먹였으면 다안 찾아봤지. 중간에 일정 시간 동안 마리수 조과를 냈지만 하루 종일 그런 식으로 잡을 수 있는 낚시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읽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계곡형 저수지는 대부분 이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계곡형 저수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 그게 상황이 이번에 일부러 이 끝나지 마무리하는 않고 변해버리니까. 낚시 마무리하는 과정이지만 고기 별로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터치 맞추려고 그러니까 들락날락 하고 끓여버리니까. 상황을 읽으려고 하는 연습을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예. 고기가 집어가 됐다고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 네, 들어오고 나오는 양에 따라서 오늘 희망적인 모든 것이 거는 달라진다는 거. 고기가 들어왔다는 사람은 거기에 터치를 거. 아니에요. 맞춰가야 된다는 거. 오후에 들어왔다. 그러려면 물속 상황을 읽어야죠. 그래서 찌를 보면서 읽어야 돼요. 네, 다른 방법은 지금 없어요. 벌써 얘네가 이 정도면 학습이 상당히 돼주는 거라서 매번 출조 때마다 고기 반응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출조에는 더 재밌는 영상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네, 이런 경험을 낚시를 오래 하다 보면 해보게 되는데 제가 한번 다음에도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습도도 굉장히 높고 컨디션도 떨어지는데 그래도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고요. 이번에 물난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 많으니까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근처에서 낚시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편 어려운 이웃들은 서로 좀 살피면서 좋아하는 낚시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유 나는 벌써 전문인가 보다.